개인 투자자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에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이 개인들의 투자 여력이 부족해진 데다가 국내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임지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지은 기자,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내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46.5%입니다. 거래대금 3조 원에서 4조 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셈인데요. 이는 거래소가 연간 개인 투자자 비중을 공식 집계한 지난 2002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내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46.5%로 이는 연간 개인 투자자 비중이 공식 집계된 200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개인 비중은 이후 증시 회복과 함께 2009년 58%까지 높아졌지만 5년 만에 다시 급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를 많이 일으키는 개인의 참여도가 낮아지면서 일평균 거래대금도 2012년 약 7조 원에서 현재 3조 원에서 4조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전셋값 상승과 부동산 침체, 과다한 사교육비 등으로 가계의 여유 자산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가 장시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여건도 큰 몫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 매수 일변도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리고 공공연한 개인과 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성 역시 개인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정책은 개인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정부의 정책들, 대표적으로 과세 정책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됐고 또한 이제 불공정 거래 감시가 강화가 되면서 실제 중소형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거래가 크게 위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국내 증시의 개인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현재 개인들의 증시 이탈이 갖는 양면성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줄이고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에 나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내년에 도입되는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운용사들의 실력 향상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국내 증시의 경우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자본시장이 성숙해질수록 개인 투자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예전처럼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개인들은 투자 여력을 좀 상실한 데다가요. 그나마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이탈됐지만 가치 투자 또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몇몇 운용사에는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운용사들 또한 개인 자산가들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에 대비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유형별 자산 리밸런싱뿐 아니라 국가별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장기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자산운용이 자체적인 리서치 센터를 꾸리고 차별화 전략에 나섰는데요. 업계에서는 셀사이드인 증권사가 리서치 센터를 줄이는 것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삼성운용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등 이제 증시 침체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슈퍼개미들이나 기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큰 손들은 좀 투자를 오히려 늘려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이자 섬유무역업체 대표인데요. 손명환 씨가 세계 기업에 대해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는 공시를 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9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른바 큰손인 손 대표도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농부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도 저평가 집중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보유한 지분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철강기업 NI스틸은 지분 변동 공시를 했습니다. 섬유무역업체 세광의 대표이자 개인 투자자인 손명환 씨가 NI스틸 지분 5.9%, 167만 주가량을 장내 매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연이어 손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경제TV 지분 7.1%와 동원금속 지분 6.55%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한 개인이 세 개 회사에 대한 지분 공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당장 동원금속은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손 대표는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확보된 지분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또 저희들이 주주로서 또 회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해가지고 회사도 그걸 시정하면서 주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게 안 맞겠느냐. 앞서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도 농기계 제조업체 대동공업의 지분 5만 주를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이 16.61%로 늘었습니다. 알톤 스포츠도 5.09% 매수해 3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5% 지분 공시 역시 새해 들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신영자산운용은 지난 10일 태양광 소재 제조업체 SFC, 석유화학 제조업체 동성 하이캠 등의 보유 지분이 1% 이상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화재 사고를 겪었던 인조 대리석 제조기업 라이온캠텍의 지분 5.57%, 56만 주가량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채원 부사장이 이끄는 한국밸류 자산운용은 한국재지, 아이디스, 선진, 삼성공조, 경동나비엔 등 다수의 상장사 지분을 늘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증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때 큰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더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 네, 이렇게 증시 상황은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 큰 손들은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를 해서 또 긴 안목으로 좀 내다보고 있네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부 임지윤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